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번 부품 축이죠. 축의 치수 기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치수 기입하면서 이제 치수 공차까지 같이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을 찍었는데 고작 요거밖에 기입 못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전 설명을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이 짧은 다른 영상을 원하신다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찍는 영상을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격이 이제 직경 15파이, 실질적으로 이제 베어링이 물어주는 곳에 이제 요 끼워 맞춤 공차를 했었는데, 실제 이쪽에서 발생됐던 문제는 끼워 맞춤 공차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온 게 이제 하나는 이제 베어링과 끼워지면서 나온 거 JS5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쪽에 오일실이잖아요. 오일실과 끼워지면서 오일실 케이스 규격에는 H8이다. 그렇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뭘 쓸 거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요도에 의한 방법. 베어링이 중요하냐? 오일실이 중요하냐? 나는 오일실이 더 중요해라고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베어링 쪽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베어링에 맞춰져 있는 이제 끼워 맞춤 공차를 선정을 하는 거, 더 중요하니까 그쪽에 맞춰서 선정하는 게 옳다라는 관점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 방법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JS5가 있고, 그 다음에 H8이 있잖아요. 이 두 공차가 가지고 있는 공차 값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차 값의 영역으로,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JS15파이의 JS5가 어떤 공차 값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H8이 어떤 공차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하려면 끼워 맞춤 공차 표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 방식 자체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면 끼워 맞춤 공차 표를 주진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다.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춤 공차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IT 공차를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저 뒤에 있는 숫자, JS5, 5가 이제 IT 공차죠. 저걸 알고 있으니까 저 위쪽으로 가서 이제 IT 공차표를 보겠습니다. IT 공차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볼 게 8급이 안 나와 있네. 8급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못 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가능하네. 8급이 나와 있어야지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요 JS5만 얘기할게요. JS5가 갖고 있는 공차역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일단 보시면 15잖아요. 15니까 여기서 5급이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이면 되니까 이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 15면은 여기죠. 15에서 18 사이. 그래서 딱 나오면은 공차역이 얼마다? 8이다. 8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끼워 맞춤 공차 표를 볼 거예요. 표를 볼 건데, JS5면 어떻게 되냐면 요 8이잖아요. 그러면 저 8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0.008이죠. 8 미크론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15의 상한, 그리고 절반을 15의 하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차역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15에서 상한은 플러스 0.004, 그 다음에 하한은 마이너스 0.004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이제 뭐예요? 프라 마이너스 0.004가 된다. JS의 공차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조건 상한 하한으로 나눠져요. 좀 특수한 공차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범위가 나와야 된다. 요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H8을 이제 이거 가지고 확인하려면, 여기 이제 8급까지 나왔으면 H8 값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H8이 아니고 H7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10에서 18 사이니까 이렇게 쭉 와서 쭉 뒤로 오면 18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에서 마이너스 0.018까지. 왜냐면은 우리 축이니까 축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축의 직경이 작아지는 쪽으로 공차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H가 0에서 시작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0.018. 그러니까 IT 공차 8급이 나와 있으면 8급도 좀 확인이 가능한데, 그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보시면 이제 끼워 맞춤 공차 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고,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기준 치수죠. 그리고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확 축소가 돼버렸지. 기준 치수 제일 아래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거죠. 아이고, 자꾸 뭐가 잘못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요 사이에 들어오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15니까 14에서 18 사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늘 네 번째 칸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H8, 그쵸? H8을 여긴 있고, 그 다음에 JS5, 근처에 있네, JS5. JS5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JS5의 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근데 이건 미크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004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IT 공차표만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알파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시작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이제 공차표가 없어도, 이 표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A, B, C, D, E, F, G 이거에 대한 모든 공차의 시작 범위를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외우기 쉬운 건 뭐예요? H. H는 뭐예요? 정치수에서 시작한다. 15면 15에서 시작한다. 이건 알잖아요. H. 그러니까 이제 H가 나왔을 때는 쉽게 파악할 공차, IT 공차표만 있으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JS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칭으로 나눠진다. 요 두 개는 암기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보는 이제 요 끼워 맞춤 공차, IT 공차표에 8급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8급을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0에서 마이너스 27.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027. 우리가 7급 확인했을 때가 0.018 정도였나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바뀐다. 대충 이렇게 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예요.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이제 H8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파이 15에 상하는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마이너스 0.027을 준다예요. 이 범위고, 그 다음에 JS5를 기준으로 파이 15에, 자, 여기는 플러스 0.0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 봅시다. 자, 어느 게 가장 크냐라고 하면 플러스 0.0에서 가장 크죠. 그러면 플러스 0.004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 다음으로 큰 게 뭐냐? 요 네 개 중에 0이죠. 0일 때, 딱 15 정치수 할 때, 요게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작은 거 뭐냐? 마이너스 0.004를 빼면 작겠죠. 예, 그 다음으로 작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건 뭐냐? 여기서 마이너스 0.027을 빼면 가장 많이 뺐으니까 가장 작겠죠. 그러면 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얘를 택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택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차 범위를 어떻게 주면, 이거를 주면 이 범위는 H8에도 속하고 JS5에도 속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지 이제 뭘 못해요? 기호로 못 쓰지, 기호. 왜냐하면 이 범위를 다루고 있는 기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결국 이거를 값으로 써야 된다. 실제로 제가 실무할 때 이렇게 싸움이 발생을 하면은 썼던 건 이거예요. 이 방식을 써요. 두 개의 공차가 싸우는데, 그러면 이 방식을 씁니다. 저 방식을 쓰면은 저 다 일일이 공차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복되는 범위를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게 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그럴 게 없는 게 어차피 이제 실무에서는 요 기호를 안 써요. 규격상에서 우리가 이 기호 끼워 맞춘 기호를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무에서 저 기호를 쓰면은 현장에서 막 욕하고 난리 납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면에다 이걸 쓰잖아요. 그럼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이제 가공을 하든 뭘 하든 그 치수를 확인하려면 현장 사람들이 끼워 맞춘 공차표를 보고 찾아야 돼. 그 사람들도 못 외우고 있거든. 이건 못 외우고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끼워 맞춘 공차표 내용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거 이거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전 못 외우거든요. 이거. 이게 이제 축이잖아. 그러면 구멍도 따로 외워야지. 쭉 따로 외우고 구멍 따로 외우고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는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결국은 누군가는 찾아야 돼요. 이걸 설계자가 찾느냐,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이제 작업할 때 보고 찾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일단은 설계자들이 안 찾으려고 이제 이걸 기호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기네들은 찾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면을 내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설계자보다 현장의 입김이 더 세요. 현장 작업자들의 입김이. 현장 작업자들이 난리를 쳐요. 그럼 설계자가 그걸 개무시할 수 있느냐? 개무시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현장 작업자가 네가 도면 그렇게 해서 일하기 불편하다는데 그거 좀 말 좀 들어주지, 씨. 네가.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현장 작업자를 하세요. 현장에서 볼트 조이시는 분들이 더 나아요. 왜? 그 사람들이 수주되는 거 설계가 다 와도 조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원래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는 이거 JS5라고 못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4가 써줘야 돼요. H6 그리고 H6에 대한 값 찾아가지고 CPI H6에 대한 값 찾아가지고 써줘야 돼요. 전 실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 때는 전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서 시험 볼 때는 얘기 다르죠. 이렇게 기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걸 값으로 저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치 값들을 이렇게 맥부른 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8. 자, 15에서 상한이 0이고, 거기서 공차역이 마이너스 0.027이었죠. 27 적용된다. 그리고 JS5. 상한이 플러스 0.0049,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4까지다. 근데 우리는 뭐만 쓴다, 여기서? 얘만 쓸 거고, 얘만 쓸 거다예요. 보면 이제 위아래 칸이죠, 위아래 칸. 자, 축에서 공차의 상한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차역이 시작되는 시작 위치예요. 그 시작 위치를 우리는 기호에서 뭘로 정해요? 요 앞에 있는 알파벳으로 정해요. H가 뭐예요? 0에서 시작합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0이죠.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하면, 이 값을 모를 때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H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알파벳일 때 알파벳 중에 작은 걸 갖고 와요. 그래서 H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IJ잖아요. 그렇죠? 얘가 알파벳 순서 뒤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알파벳이. 일반적으로 작은 걸 갖고 온 알파벳은. 그 다음에 뒤에 IT 공차잖아요. IT 공차도 지금 요 밑에 거잖아요. 그럼 공차 범위가 이만큼 적용됐다. 여기가 시작에서부터 이만큼이 적용이 됐다니까 그거를 뭘로 표현한다? 요 숫자. IT 공차의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H5.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산응용 기계에서 답지 보면은 저희가 JS5도 아니고 H8도 아니고 H8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뭘 한 거냐면 이 중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값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 있는 알파벳과 IT 공차의 조합으로 이제 알파벳의 작은 거 그리고 공차역의 작은 거를 넣으면 그 범위가 이제 전체적인 공차 값의 공통 범위로 축약이 된다라고
라는 건데 완전하게 추격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H5가 되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0.008이 돼요. 그래서 요 하한이 살짝 다운되긴 하거든요. 더 다운되게 해서 공차역의 범위가 약간 넓어지기는 하거든요. 원래 실제 중의적인 방법에서 제대로 된 방법에서부터 약간 커지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편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중의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H5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중요도에 의한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이제 공차값에 의한 이제 서로 크로스되는 영역을 확인을 해서 그 중의적인 방법을 쓸 거냐, 이거는 결국 이제 설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중의적인 방법을 주로 써요. 실무할 때 중의적인 방법을 주로 쓰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할 때는, 기계제도 기능사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H8이 나오면은 IT 공차 8등급 그 표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공차값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치수 공차로 이게 전개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못 쓸 거고, 굳이 중의적인 방식으로 할 거면 이제 알파벳의 작은 거, 공차역의 작은 거를 엮는 그런 중의적인 방법으로밖에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권장을 하는 건 저런 중의적인 방법보다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할 때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를 메인으로 선택을 해라. 이 방법을 훨씬 더 권장을 하기는 해요. 이 중에 뭘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합쳐가지고. 자, 그럼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15파이까지 다 기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입되는 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DLI. 이걸 바깥으로 빼시는 분들, 뭐 이렇게 기입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안쪽에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이 안쪽에다 그냥 이렇게 기입을 할래요. 안쪽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름이니까 MA. 자, 여기 지름 표시를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속성복사로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치수공차. 얘는 뭐 치수공차가 이제 조립품을 봐도 뭐 여기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뭐 이 직경이 뭐 좀 뭐 0.1mm 커진다든가 뭐 일반 공차 문제에서 뭐 커지고 작아지고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네, 그쵸? 그게 문제되지 않으니까는 뭐 그냥 일반 공차로 그대로 두면 된다. 문제는 이제 요렇게 가운데로 기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여기 있는 중심선과 치수 문자가 이렇게 겹친다.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 문자가 더 중요한 정보니까 요 중심선을 끊어가지고 치수 문자를 가로지르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뭐 간단한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BR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대략 한 이 정도 잘라줄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심선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리했냐? 저번에 본체 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 둘팔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심선이 쪼개져 있지 않죠. 쪼개져 있지는 않으나 출력할 때는 쪼개진 것처럼 출력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치수 특성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치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특성 창을 띄운 다음에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 문자의 뭐 채우기 색상, 자 이거를 뭘로 배경으로 설정하시면 된다. 자 배경으로 선택하면 여기 지금 파란색 사각 박스 보이시죠? 요 치수 문자가 제 등판에 때가 저 파란색 박스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고 이 파란색 박스가 갖고 있는 색깔이 뭐나? 요 배경 색깔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손은 안 끊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출력할 때도 그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 겹치고 우리가 이제 CAT 2급이라든가 그런 시험을 보면은 저기에 노이로즈가 있죠. 저기 이제 꺼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꺼줄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겹쳐진 이 선이 만약에 숨은 선이다.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숨은 선 중간에 점점점점점 해서 끊겨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요 치수 보조선이 걸치면 어떻게 돼요? 선을 이어버리죠. 만약에 이 선이 중심선이다. 그럼 그때도 꺼줘야죠. 왜냐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뚱뚱 떨어져 있는 곳에 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심선을 이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선은 무슨 선이에요? 외형선이죠. 외형선이면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출력할 때 이 선의 굵기 0.5일 테고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의 굵기는 0.2 올 거예요. 얘는. 그럼 뭐예요? 0.5mm가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으로 출력이 돼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외형선 쪽에서 치수 보조선이 겹친 거는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건 이제 이런 불만이죠. 그럼 CAT 2급은 그거 가지고 왜 감점이야 짜증나게 라고 하는데 CAT 2급은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이 달라요.
그거는 제도법을 맞추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CAD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 근데 네가 그런 기능들을 쓸 줄 알아? 이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시험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된다. 어쨌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을 이제 꺼준다든가 뭐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반대쪽은 어차피 저거 치수가 똑같고 뭐가 달라요? 길이만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미러로 전개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값들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반대로 넘깁시다. 중간적으로 반대로 넘기면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제 이쪽이죠. 여기 겹쳤다. 요건 안 돼요. 요렇게 겹치는 건 절대 안 돼요. 얘가 더 굵게 나오고, 얘는 얇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처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떨어지는 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은 여기 형상선하고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요 시작하는 데서 떨어져야 돼요. 그건 절대적인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이제 얘가 한 2mm가 더 길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얘는 무브 2mm를 빼줄게요. 2mm 빼니까 떨어진 거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요 끝은 맞아요. 끝은 맞는데 제가 얘가 2mm 빠졌으니까 이 간격이 달라졌을 거야.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저 간격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에이씨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냅둘 텐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똑같은 균일한 간격을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는 스트레치로 S로 여기 2mm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도문이 깔끔해요. 이제 보는 사람한테도 이제 오해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표현할 거는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지름 쪽으로 우리가 이제 치수기입 해줘야 될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치수기입을 이제 하나 더 해줘야죠, 이것도. 그럼 기본적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을 테니까. 전부 다 같을 테니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는데, 뭘 빼고 복사할 거냐? 여기 2.5는 빼고 복사할 거예요. 왜? 2.5가 여기는 없죠. 없어요. 빼고 복사합니다. 자, 빼고 복사해서 밑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주투상도를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일단 요거 빠졌다. 요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는 한 가지 치수를 더 기입해야죠. 제일 작은 치수가 뭐예요? 여기 키온폭. 키온폭부터 기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온폭이 제일 작은 치수니까 얘는 여기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10mm 빼주는 게 낫겠네요. 전체 스트레치로 10mm를 빼주고요. 이제 DLI. 땅. 자, 이렇게. 땅. 자, 여기서 이제 10mm 떨어지게 이렇게 놓을게요. 10mm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이제 앞에 파이가 안 붙겠죠. 얘는 여기 원형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요 면과 요 면이 떨어진 거리지. 이게 원형으로 파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앞에 파이 붙이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홈이니까 뭐예요? 키홈의 이제 치수 공차.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키로 갑니다. 컨트롤 F 눌러서 키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아이고. 왜 이래? 요거네요. 요렇게. 와서 이제 폭이 4. 이거였죠. 4고, 저기 이제 직경이 10이니까, 요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저 폭에 대한 이제 치수 공차는 여기서 봐야죠. B1과 B2가 있는데 우린 축이니까 B1을 봐야겠네요. 근데 그 B1, B2에 이제 보면은 B1, B2에서 끼워맞춤 이렇게 나오죠. 네. 끼워맞춤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활동형이니, 보통형이니. 그럼 얘가 활동형이냐, 보통형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활동형과 보통형을 정의하는 건 간단해요. 요 이제 키홈에 키가 껴질 거 아니에요. 키가 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 껴진 키가 요 홈을 타고 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슬라이딩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키가 조립된 상태에서 나중에 요 홈을 타고 그러니까 키가 이제 요만큼만 있는 거죠. 요만큼만 있어가지고 요 벽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나는 쭉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뭐예요? 안에서 움직이니까 활동형인 거예요. 또 활동형의 끼워 맞춤 공차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H9, 뭐 D10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값들을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끼워 맞춤이 많이 헐거운 쪽으로 가요. 헐거운 끼워 맞춤에 좀 커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보통형은 뭐냐? 보통형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사이즈로 딱 키가 들어간 다음에 딱 고정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은 슬라이딩, 마찰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어떻게 해주냐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끼워 맞춤에 가깝게 공간을 좁혀요. 그래서 꽉 물어줄 수 있게. 그리고 유격도 별로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여기 키홈 낀 다음에 키홈이 저 안에서 키가 저 키홈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다? 보통형이다. 그럼 보통형이면 우리 지금 뭐 봐야 돼요? B1을 봐야 되는데 그럼 값이 뭐다? N9이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자, 저는 한 칸 띈다 그랬으니까 한 칸 띄고 N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치수 문자가 이 선하고 치수 문자 선하고 겹치지는 않았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상당히 가까워요. 이게 두께가 이제 0.25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 굵기가 0.2니까 move 0.125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출력했을 때도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수 문자하고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도 굵기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는 이제 굵기가 3.5니까 0.35니까 0.35 다시 해볼까요? XL move 0.125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이제 출력했을 때 완전히 선 굵기가 겹치진 않는데 너무 가깝기는 해요. 물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가까우면은 이거 그냥 두지는 않아요. 나중에 출력했을 때 선 그 굵기가 너무 가깝게 놓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출력이란 건 그런 거니까. 얘를 살짝 바깥으로 빼주고 어느 정도 치수 보조선과 치수 문자 사이에 공간을 좀 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해주든 안 해주든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예요. 저는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 반대쪽도 저게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10만큼 연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N9 이렇게 하고 위치는 좀 옮겨줄게요. 좀 떨어질 수 있게.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건 기입을 했고, 그럼 이거는 여기 어디다 기입하느냐? 여기다 기입해야겠죠. 네, 국부투상도 해준 거에다. 국부투상도 해준 거에다가 똑같이 기입을 해줄게요. 자, 여기도.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해주고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여기. 예, 요 필렛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반지름 기입할 필요 있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반지름 여기 뭐하러 기입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름이, 요 4가 지름이니까, 저기다 기입 안 해도 저기 반지름이 2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쵸?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기입을 하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죠. 땅. 요렇게 기입하느냐? 어차피 여기 4인데 이거 2인 건 알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 가로치고 R 가로 이걸 굳이 해준다.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답지 뭐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웠을 때 뭐 다 보면 다 이거 해주라 그래요. 다 해주라 그래요. 그럼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걸 해주느냐? 실무에서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요. 자, 우선 이제 일단 이거 왜 해주느냐? 그거부터 이유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래서 해줍니다. 자, 이걸 하나 제가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F 일단은 F가 F 필렛으로 R 저희가 이제 반지름이 2가 아니라 한 1.9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1.9라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자르기 T를 자르기로 놓고 이렇게 이거 잘못 눌렀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move 이쪽으로 0.1 더 가야겠죠. 0.1 플러스 0.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MA 자, 요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여기 0.2mm 구간의 직선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면 얘가 이런 건지 어떻게 알아? 그쵸? 저런 걸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중간에 살짝 짧은 데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완전한 반원이야. 여기 저기는 완전한 반원을 제가 그린 겁니다. 라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여기 있는 폭이 지름이고 그걸 이용해서 반원을 그린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가로치고 R을 함으로써. 그런 건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얘랑 헷갈리느냐? 솔직히 말하면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얘를 이 상태로만 하고 끝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설계자 잘못이에요. 왜? 이게 완전한 반원이 아니면 여기 반지름 값이 얼마인지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치수를 기입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네 군데잖아요. 그럼 4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를 기입 안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도면을 그린 사람 잘못이에요. 이거를 기입 안 했으면 누구나 다 이걸 반원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여기가 R 1.9일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1.9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치수 명기가 안 되면 이건 반원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무 때는 저걸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그 시험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람, 시험 문제 만들고 있는 놈, 그거 채점하고 있는 사람, 죄다 지금 다 뭐냐? 코리타분한 옛날 방식의 옛날 지식의 옛날 KS 규격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KS 규격에서 저런 때는 뭐 저기다가 반지름을 완전한 반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반지름을 명기를 해줘라. 명기를 하는 것도 솔직히 하면 이상해. 요새 캐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렇게 R2 반지름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캐드로 따지면 차라리 여기다 그냥 가로를 붙여주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간단해. 그런데 뭐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굳이 요 안에 있는 내용까지 굳이 지우고 R을 다시 써. 이렇게 하라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손제도 때문에 그래요. 손제도 때는 이게 더 낫죠. 왜? 2를 안 써도 되니까. 손제도는 내가 반지름 치수 해가지고 명령어 딱 치면 바로 저걸 기입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내가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치수값을 하나라도 덜 적으면 손제도 할 땐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반지름 2를 안 적는 거야. 안 적고 이지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제도. 근데 지금 우리 뭐 쓰고 있어요? 캐드. 캐드에다 손제도 규격을 정의를 하니까 어떻게 돼?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씨, 이거 하고 R2라고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지우고 가로치고 R 가로. 이걸 굳이 해야 돼. 제가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전산응용 기능사나 우리나라 제도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산에서 전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거에 맞춰서 개혁이 안 되고 있어.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욕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IS 규격도 똑같이 개혁이 안 되고 있어. 제가 한 가지 장담을 한다면 만약에 IS 규격 자체가 전산을 기준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그 제도법이라든가 그런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IS 규격 바뀌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 이거 케이스 규격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제 규격도 안 맞춰서 안 바꾸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걔네도 안 바꾸거든. 야 우리는 국제 추세에 맞춰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할 거라고요. 케이스 규격.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이미 물 건너갔죠. 저는 그런 데 올라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저거 해줘야겠죠. 여기는 이제 이쪽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는 게.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 모서리하고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약간 더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움에 대한 것도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깊이 문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깊이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부분 단면을 치고 이제 2.5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키움의 길이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키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입력을 하는 거예요. 키움의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요걸 입력을 하면 여기 뒤에다가 슬러시로 구분을 해줘요. 슬러시로 구분을 하고 여기서 깊이 2.5 그 다음에 공차값 써줘야죠. 그거는 플러스 0.1 위쪽 꺽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0 해서 땅땅땅땅땅땅 요 블럭 잡고 스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요 뒤에다 이걸 안 쓰고 요 길이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지시선을 이용을 해서 아이고 L이 여기를 찍고 끄고 전 60도 항상 맞추는데 여기서 지금은 대충 할게요. 대충 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지시선 쓸 때 제발 여기 이제 수평하게 글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거 하겠다고 요거 하나 선 하나 더 그리지 마요 제발.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거 이제 유튜브 몇 개 보면서 몇 개에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달았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뺏었어. 왜 안 고치지? 왜 그걸 고집을 피우는 거지? 그 사람들 생각엔 야, 네 방식만 맞냐? 이 생각일 텐데 이거 도면 관리하는데 진짜 짜증나요. 아니 왜 여러분들한테 배운 학생들을 회사 가서 욕 바가지로 먹게 만들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니까. 글자를 수평하게 전개를 할 거면 이 선은 그리지 말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요 제발. 좀 뭘 기술을 하나 가르치려도 근본도 없게 가르치지 말고 제발. 엔터 치고 넘어가고 문자폭 지정해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줄 문자 쓰는데 이때 어차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 공차값을 쓰려면 스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택을 쓰려면 우리가 스택 쓸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있는 게 편해요. 즉 여러 줄 문자 그 위에 리본 메뉴에 나오는 그 메뉴들이 나오는 게 좋다고. 그럴 때는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엔터를 한번 더 쳐줘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줄 엠텍스트 할 때 나오는 요 이제 아이콘들을 다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깊이 똑같이 하고 2.5 그 다음에 플러스 0.1 위 꺽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0 그 다음에 요거 블럭 다 잡아가지고 플러스까지 스택으로 이렇게 딱 공차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여기서 끝낼 때 컨트롤 엔터죠. m텍스트에서 끝낼 때 컨트롤 엔터니까. 요렇게 해주고, 중요한 거, 요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로 두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면, 요 화살표의 끝이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이 면을 잡은 거기 때문에 얘는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우고 요 화살촉을 뭘로? 작은 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선택한 이 영역의 깊이가 2.5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좌우 치수 기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름 쪽 관련해서 줘야 되는 치수는 다 준 것 같아요. 이제 좌우 길이 치수가 이제 관건인데, 길이 치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 이제 가공입니다. 가공. 가공해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깊이로 가공을 해야 되냐,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공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공해야 될 길이를 알려줘야지 가공 작업자가 그 길이를 장비에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는데, 단, 저번 영상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작업 기준이에요. 캠 작업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캠 작업자한테는 그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캠은 어떻게 치수를 내가 기입을 해도 캠 작업자는 다 작업이 돼요. 무조건. 왜냐면 여기 그려진 이 형상을 가지고 갈 거니까. 굳이 내가 뭐 일일이 여기 기입된 치수를 보고 그 장비를 세팅을 하느니 뭐 그런, 요새 캠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세팅 안 해요. 자꾸 그 캠 작업자를 배려해서 뭐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캠 가르치잖아. 본인은 캠 가르칠 때 어떻게 해? 2D만 가지고 할 때는 이 그려진 형상 가져가서 입력해가지고 그대로 하죠. 형상의 치수만, 거기 치수 기입이 어떻게 돼 있든 형상의 그 그린 치수만 제대로 돼 있으면 캠 다 해. 상관없어. 그리고 이게 3D 모델링 잘하면 돼. 상관없어. 치수를 도면에다 2D 도면에다 어떻게 기입을 하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캠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수작업 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작업 가공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닌 캠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마치 캠 작업자를 배려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야 돼요, 저렇게 기입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2D 도면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오로지 수작업이에요. 수작업을 할 때 수작업 작업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 설명을 할 건데, 여기도 또 이제 다양한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격을 좀 벌려놓을게요. 아이고. 무브로 좀 내려줄게요. 내려주는 게 치수의 기입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보여줘야 돼가지고. 자, 일단 봅시다. 이제 뭐 여기 이제 12 그리고 여기 12파이죠. 어차피 이렇게 가공되는데, 일단은 M1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 못해요. 왜냐면 가공 칼날 무조건 이쪽에서 들어와야 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주축이 이쪽 왼쪽이고 여기가 주축, 가공 방향이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렇게 가공이 안 되죠. 여기 이쪽에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가공한다는 얘기예요. 가공 방향이 돌려서 가공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얘는 어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쪽 가공이 끝나고 얘를 180도 돌려가지고 낀 다음에 이쪽 가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공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에서 볼 때는 직경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공 못하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공이 들어간다. 선반 가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서 직경이 제일 작은 게 여기 10이니까. 그쵸? 가공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나사부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0에서 나사를 길이를 여기까지 낸다 라는 개념으로 누가 수작업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그만큼 나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이제 여기 가장 큰 직경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12mm를 띄워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4mm를 M12의 1피치로 그 나사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 단까지예요. 다음 단까지. 그럼 여기서 치수를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냐 이렇게 기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냐, 이게 없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가 이 치수입니까? 이 치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12파이 부분이 어떻게 가공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치수 기입할 때 제대로 기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기입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입해요. 왜? 이렇게 기입해야 치수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요. 단순히 이제 가공작업자를 생각 안 하고 치수를 기입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야. 왜? 이렇게 기입해야지 치수가 직렬로 놓여지게 되고, 병렬이 아닌 직렬로 놓여지게 되고, 직렬로 치수가 배열이 돼야 치수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내가 도면을 정리할 때 좀 더 공간 처지를 덜 하니까 신경을 덜 써도 돼. 이런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근데 요새 실무에서도 진짜 이제 요새 신입사원 받아보면 다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실제로 이 가공작업자가 이 치수를 알아야 되는지 모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기입하는 게 아니라, 가공작업자가 이걸 알아야 돼도 이렇게 기입하고, 이걸 몰라도 되고 다른 치수를 알아야 돼도 이렇게 기입해요. 왜? 이게 제일 손쉬우니까. 그래놓고 이제 막 검토를 해가지고 야 이건 아니잖아 딱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치수 누락된 건 없잖아요. 뭐 그 작업자가 그걸 더해서 보든 빼서 보든 뭔 상관이에요. 치수 빠진 게 없는데. 이러고 승질을 해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지 뭐. 기본적으로 가공작업자를 배려해주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수작업하는 가공작업자가. 그게 치수 기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치수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 그걸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기 편할 대로 또 치수를 기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치수 기입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 편할 대로 치수 기입했잖아. 치수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자격시험 보고 치수 막 개떡같이 정리해놓고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감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이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뭐예요? 나 편할 때, 나 편하면 끝이야. 나 편할 대로 도면 그릴 거면 도면 그리지 마세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면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면 아예 이쪽 업계에 발도 붙이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가공작업자가 가공하는 순서는 얘는 12파이의 H6를 먼저 가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끼워 맞춘 공차는 이거 껴지는 전반. 이거 나사부는 상관없잖아요. 아니, 나사부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얘가 껴지려면 어디부터 타고 들어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나사부부터 지나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나사부의 가장 이 골 말고 이 끝, 가장 이 바깥쪽의 직경은 끼워 맞춘 공차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길 다 지나가지고 껴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12파이의 H6를 가공할 때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지 이 길이를 세팅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이 명확해요. 절대 요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기입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거리를 기입해야 돼요. 왜? 이게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고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치수니까. 자, 문제는 이제 요 두 개를 기입을 했는데 요 두 개의 이제 치수 공차는 중요하지 않죠. 일반 공차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나사부의 길이가 요 중간 어딘가에서 끊길 텐데 그게 조금 더 뭐 1mm 더 0.1mm 더 길든 0.1mm가 더 짧든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길이, 12파이의 전체 길이,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지금 저 문제로 보면 여기죠.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이게 길인데, 이게 살짝, 너트까지 체계로 살짝 삐져 나왔잖아요. 여기서 0.1mm 더 길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전혀 없고요. 0.1mm 더 짧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전혀 없죠. 0.1mm 짧다고 요 너트가 체결 안 될 정도면 애당초 길이가 아예 설계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일반 공차로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베어링 껴지는 이 부분이잖아. 15파이 이 부분, 베어링 껴지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길이. 그럼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고 여기 똑같은 문제가 봉착을 해요. DLI.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자,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시오. 아까는 복사 안 했는데 이번에 왜 복사 안 해? 복사를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사할게요. 아니면 이 치수를 알아야 되느냐. 자, 아까 이제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답을 못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수작업자, 가공작업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황삭과 정삭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황삭과 정삭.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황삭이라는 가공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삭이라는 가공 개념이 있어요. 일단 황삭은 대충 가공하는 걸 황삭이라고 해요. 대충 그 형태가 나오게 가공을 한다. 이게 황삭이에요. 그리고 정삭은 정밀한 치수가 나오게 가공하는 걸 정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삭을 먼저 대충 하고 형태가 비스무리하게 나오게 황삭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삭을 해요. 정삭으로 이제 정밀한 치수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정삭은 표면의 거칠기도 맞춰야 되고 끼워 맞춘 공차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느려요. 되게 천천히 가공을 진행해야 돼요. 표면 거칠기가 만약에 Y다 그러면 Y 정도의 표면 거칠기가 나오게 천천히 가공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공 두께가 대충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지금 2mm란 말이에요. 그러면 2mm의 두께를 전부 다 정삭으로 가공을 하려고 하면 가공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가공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여긴 2mm지. 여기서 만약에 가공을 한다면 얘 얼마나 까야 되냐면 여기서 3.5mm를 까대야 돼요. 깊이가. 이쪽은. 그러니까 더 이게 심한 거야. 까대는 게. 그러면 3.5mm. 아까 2mm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3.5mm 얘는 또 길이도 길어. 여기를 다 정삭으로 저 3.5mm를 다 깐다. 38mm를. 그러면 여긴 또 그 작업 시간 자체가 기하급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제 요걸 이해하려면 요 개념을 여기서 보는 것보단 3D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 쪽으로 제가 좀 옮겨갈게요. 자, 언제나처럼 이제 제가 이제 퓨전 거기다 이제 모델링을 해놨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퓨전 매뉴팩처 제조 쪽이에요. 캠 쪽 관련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캠을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완성하고자 하는 소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상하게 회색으로 크다란 원기둥이 나오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캠 프로그램에서 정의하기로는 요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좀 실제 형상보다 약간 크게 돼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스톡인데 스톡이 어떤 의미냐면 가공하기 전 원소재. 최초에 내가 사가지고 온 소재. 그 원소재를 얘기해요. 가공 전 원소재. 이 소재를 물려가지고 소재를 준비해서 소재를 물려가지고 가공을 이제 시작을 하려거든요. 스톡 같은 경우는 실제 직경이 요 바깥 직경보다 살짝 커요. 원래 한 치수 크게 갖고 와요. 뭐 대략 직경으로 했을 때 이제 1mm 아무리 못해도 1mm 정도 더 큰 걸로 갖고 와요. 왜냐면 저 봉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대부분 다 녹슬어 있거나 이제 표면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한번 까요. 전체 직경을 한번 깝니다. 까요. 까고 그 다음에 가공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수 맞추는 걸 들어가요. 그래서 크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도 살짝 커요. 살짝 커서 이제 얘가 작업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홈으로 볼게요. 홈으로 보고 이제 이쪽 끝에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공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한쪽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보여야지.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시뮬레이션 속도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조금 좀 줄여놓고 자, 한번 가보죠. 속도가 적정한가? 너무 느린가? 자, 일단은 면을 까요. 자, 저기 길이가 살짝 튀어나오게 돼 있었죠. 저 면 한번 까고 지금 황삭으로 한번 깐 거예요. 황삭으로 빠르게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갑니다. 정삭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속도 차이를 구현을 안 해가지고 속도 차이까지는 안 날 거예요. 지금 녹색이 나오면 녹색이 이제 우리가 모델링한 형상이에요. 예. 그래서 모델링한 면까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면 깐 다음에 센터 드릴을 파요. 센터 드릴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코어를 껴요. 끼고 나서 이제 본 가공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처음에 황삭 들어갑니다. 황삭으로 면을 까는데 어떻게 까가지고 들어가는지 봐요. 쭉 해서 끝까지 한 번에 가죠. 끝까지 한 번에 가요. 저기까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까요?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살짝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황삭을 가공할 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거리가 필요해요. 실제 지금 이건 캠으로 하는 건데 캠 작업이 아니더라도 실제 작업을 할 때도 일단 이 직경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직경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공을 해요. 실제 가공을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해요. 전체 길이가. 자, 황삭이 끝나고 나면 정삭을 합니다. 정삭을 할 때는 이 직경은 요 길이만 필요하고요. 요거 끝나면 이 직경은 요 길이만 필요해요. 같은 직경을 한 번에 쭉 가지 않죠. 실제 수작업 가공할 때도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나사산을 가공을 하는 거죠. 오래 걸리네요. 자, 어쨌든 시뮬레이션 여기서 끌게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 자, 이제 다시 캐드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캐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이제 3D로 봤던 거 대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캠으로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수작업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작업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형상이죠. 이 형상인데 이걸 이제 양쪽 이제 가공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일단 이쪽만 가공을 한다고 볼게요. 이쪽 형상을 가공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요 끝에가 살짝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면을 날리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황삭을 어떻게 하냐면 정삭 여유를 대략적으로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0.5mm의 정삭 여유. 지금 여기가
0.5mm의 정삭 여유를 남겨요. 정삭 여유를 남기고 처음에 이제 트림 필렛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이쪽 면을 황삭으로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요 1.5mm 두께, 이 두께까지는 빠르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요 표면에 거칠기가 막 되게 심하게 거칠게 나오든 말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대충 그냥 원하는 길이가 나올 정도로 표면은 뭐 개판이 나든 난장판이 나든. 그래서 이 황삭을 할 때 황삭 툴과 정삭 툴을 따로 쓰는 회사가 많아요. 황삭 툴은 되게 오래된 낡은 툴. 낡은 툴을 쓰고 정삭 툴은 공차 맞추고 표면 거칠게 맞춰야 되니까 새 툴.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툴. 세핑. 이거 정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삭으로 쓰던 툴이 오래돼서 낡으면 다시 황삭 툴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표면 상태가 막 개판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빠르게 1.5mm를 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에 맞춰야 되는 건 정삭으로 맞춰야 되니까 정삭으로 나머지 0.5mm를 까죠. 이렇게.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측면 가공할 때 가공 툴이 얘를 이제 요 측면을 깎아야 되니까 파고 들기 위해서 밀 거 아니에요. 가공 툴이 여기 이렇게 밀고 파고 들어가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휘어요. 이렇게 휜다고, 밴딩 간다고요. 이쪽 끝에서 잡고 있으니까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더 많이 휜다고요. 그러면 이 휘는 밴딩을, 가공 툴이 누를 때 휘는 밴딩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센터 구멍을 뚫고 이렇게 센터를 박아줘야 돼요. 이쪽이 밀려나지 않게, 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기 나오는 센터 구멍이라는 게 그래서 뚫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센터 구멍 뚫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길이가 길면 자체 중량에 의해서 얘가 이쪽이 쳐져요. 자기 몸무게 때문에 휘는 현상이 있고,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가공 툴이 측면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밀어 제끼면 얘가 이쪽으로 밀려요.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센터 구멍을 뚫고 거기다 핀을 이렇게 센터 핀을 꽂아가지고 여기가 핀에 의해서 안 밀리게 해주는 센터 구멍이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 구멍을 여기서 들어와서 뚫어요. 뚫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측면 가공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직경을 맞추기 위한 측면 가공을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길이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나눠서 작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직경도 여기 직경도 그리고 이쪽 직경도 일단 여기 직경까지 이만큼은 같이 까야 돼. 한 번에 까야 된다고요. 한 번에 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상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략 0.5mm 정도, 0.5mm 정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황삭으로 작업자가 하면 이렇게 깐다고. 여기까지. 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상 여유를 여기도 남겨요. 여기도 0.5mm를 이렇게 남겨요. 한다고요. 이만큼을 오는데 처음에 필요한 치수는 뭐예요? 일단 정상 여유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산으로 하는 거고, 일단 이 거리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쪽도 뭐예요? 반대쪽도 이 거리를 아는 게 먼저예요. 가공작업자가 이 거리가 필요해요, 결국은. 이 거리. 그래서 이 거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공작업자가 그럼 이 거리는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황삭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황삭 마저 치면은 여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브로 0.5 그다음에 여기서 무브로 0.5 이렇게 해서 밀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황삭으로 이렇게까지 가공을 할 거라. 그러면 이제 요쪽에 이제 요만큼 황삭 가공을 할 때 필요한 치수가 결국은 이제 무슨 치수예요? 이제 요 치수겠죠. 얘도 가공 작업자가 필요한 치수야. 그러면은 얘도 필요한 치수, 얘도 필요한 치수, 얘도 필요한 치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럼 이 치수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황삭이 끝나고 나서 정삭을 할 때는 얼마만큼 정삭을 해요? 요만큼만 정삭을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이만큼만 정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삭할 땐 또 이 치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정삭할 때는 무슨 치수가 필요하다? 요 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거냐? 이러면 뭐예요? 중복 치수예요. 중복 치수면은 그러면 덜 중요한 치수를 가로치고 이제 중복 치수 기입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덜 중요한 거야? 정삭 치수가 더 중요하니까 얘가 덜 중요하겠지. 얘는 황삭 치수니까. 러프하게 가공한 황삭 치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말에 따르면 이렇게 기입하게 된다. 네, 핸드폰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된다. 결국은 이제 이게 맞는 거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기입돼 있는 걸 보시나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하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이제 요거 더해서 계산 안 하게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오버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최대한 가공 작업자를 배려를 해주겠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기입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제 요 근래 이제 치수 막 기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치수를 다 기입해. 이렇게, 요것도 다 기입해. 이래 놓고, 야, 왜 있는 대로 치수를 다 기입하냐? 심지어는 그분들은 가로도 안 쳐요. 중복 치수인데. 아니, 도면 제도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 작업자가 어떤 치수를 원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 치수 있는 대로 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외주업체 도면 받아보면 그렇게 기입한 치수도 많고. 요 근래 들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 근래 들어서 그래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요새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이 도면 그리는 실력이 개판이야. 제대로 이거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치수 기입하는 거 간단한 거 하는데 지금 몇 시간 동안 떠들 정도로 되게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이런 상황들을 나는 몰라도 돼. 나 그냥 치수만 기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원래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 상황들을 다 알아야 돼요. 가공에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정상적인 형태의 치수가 기입이 돼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입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기입되는 게 맞는데 너무 과하다. 요거까지는 인간적으로 내가 가공 작업자를 최대한 배려를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야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주자. 가공 작업자 너도 좀 봐줘라. 왜냐면 설계자가 항상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면의 공간을 너무 차지하니까 야 좀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냐 좀 네가 좀 계산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배려하려고 애는 쓰는데 야,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거 됐으면 이제 뭐 이쪽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건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치수가 기입된다.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기입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쵸? 똑같이 기입되고 여기서 DCO, dim 컨티뉴로 자, 여기까지 거리 똑같이 기입됩니다. 요거까지는 똑같이 될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한 치수 공차는 제가 얘기를 안 했네. 여기에 대한 치수 공차. 여기에 대한 치수 공차는 조립도 보시면 여기가 중간이 떠 있죠. 그래서 2단과 2단이잖아요. 요 중간에 그리고 뭐 빈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약간 0.1mm 뒤로 밀르든 0.1mm 앞으로 튀어나가든 상관없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이 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전체 치수는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DLI. 그쵸? 전체 치수. 그러면 이제 전체 치수를 제가 한번 기입을 할게요. 여기서 저렇게 기입했다. 그러면은 자, 이 치수에서 이 치수 빼고 이 치수 빼고 이 치수 빼고 이 치수 빼고 나오는 게 이 치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를 치수를 기입하는 순간 뭐예요? 중복 치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중복 치수가 안 나게 하는 거 맞기 때문에 이쪽 치수를 기입 안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요 치수를 기입을 안 하려면 여기 사이 치수가 중요하냐 안 하냐예요. 왜냐면 요 가운데 치수 요 19파이의 가공 요 길이는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전체 외경 가공할 때 가공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가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방향성도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공 길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꼭 내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요 안쪽에 기입된 치수는 요 나사를 13mm를 가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mm 가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삭으로는 24mm 가공해야 돼. 가구 작업자가 다 알아야 되는 치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가운데 치수를 알아야 되느냐 모르느냐에 몰라도 되느냐 가공 작업자가 그거를 따졌을 때 여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치수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치수. 그냥 168 길이의 봉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가공하고 남은 치수가 여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저기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치수냐. 가공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저기가 의미가 있는 치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게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이건데 보면은 이 베어링과 이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치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공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공차 물론 이제 일반 공차 케이스 규격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보면 공차 값이 더 크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야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 길이에 대한 일반 공차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이걸 제가 미리 그려놨죠. 자 길이가 마이너스 0.1이 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마이너스 0.1이 났어.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한쪽을 딱 이렇게 밀어붙이면 딱 닿게 해주면 이 한쪽이 어떻게 돼? 딱 뜰 거 아니야. 뜨면 문제될 게 있나요? 뭐 없겠죠. 이 베어링 까딱까딱 놀지 않을까요? 근데 베어링은 요 위에서 물어줬어. 위에서 딱 물어줬기 때문에 위에서 물어줬고 볼이 껴져 있어. 그러면 요 아래는 뭐예요? 요 볼의 그루브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떠 있어도 이 그루브에 맞춰서 그냥 잘 돌 거예요. 크게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일 때는 문제가 없네. 그럼 일반 공차 줘도 되겠네. 마이너스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공차가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 플러스도 일반 공차는 플러스도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끝이 딱 맞았어. 그럼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더 나가죠. 플러스가 됐으니까 더 나가잖아.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얘가
요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못하겠네. 근데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뚜껑을 다 덮어요. 커버를 덮는단 말이야. 덮으면 커버가 어디까지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베어링이 들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제 요 뒤쪽으로 이렇게 놓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떠. 여기 뭐 있어요? 게스켓 있잖아. 그럼 게스켓 있는데 게스켓을 못 눌러주네?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이 상태로 조립을 끝내면 오일이 누유가 돼. 중간에 있는 가스켓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 일단 첫 번째 문제죠. 야, 이거 가스켓 누유되니까 야, 이거 꽉꽉 조여 해가지고 여기 볼트를 껴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힘을 눌러가지고 억지로 얘를 조여. 딱 이렇게 밀어붙여.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밀려이지. 얘가 밀리는데 반대편에 여기 떠 있잖아. 안 닿잖아. 그러면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밀려야 돼요. 밀린다고. 안 밀릴 것 같죠? 밀려요. 왜? 반대쪽에 지지해주는 게 없으니까 밀릴 수 있다고. 밀리는데 밀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중간에 있는 이 볼이 문제예요. 볼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처럼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거예요. 볼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볼이 있는 전에 이제 아마 하우징 본체 하우징 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볼에 있는 이 모서리 그러니까 볼 껴지는 저 그루브가 갖고 있는 이 모서리가 어떻게 하냐면 볼을 찍어버려요. 저 그루브가 저기를 찍는 순간 볼 베어링 깊은 볼 베어링은 이렇게 축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엔 쥐약이에요. 쥐약. 완전 쥐약이야. 엄청나게 취약해요. 저렇게 되는 순간 저 베어링은 기능을 못해요. 베어링이 안 돌 거라고. 기본적으로 안 돌아요. 안 도는데 거기다가 무리한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이제 볼을 깎아먹는 거야. 볼을 갉아먹으면서 실제로 내가 준 힘만큼 얘가 회전을 하지도 않고 힘은 있는 대로 다 손실이 되고 억지로 회전해서 회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볼을 깎아먹을 거고 어느 순간에 일정 순간이 되면 이 아우터링이 깨지든가 아니면 이 볼이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깨져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조건이 나는 거. 일반공차에서 이 부분의 길이가 플러스 조건이 나는 거는 기구적으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했다면 도면에 기입된 치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구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공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 가공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를 표현 못하더라도 기구적인 그 중요도, 공차를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하면 가공 치수를 표현 안 해요. 안 하고 기구적인 시스템 치수를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도면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치수가 기입될 수밖에 없어. 기입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공차값은 컨트롤 1 특성에서 편차로 바꿔주고 자 여기다가 플러스 공차는 안 돼. 그러니까 상하는 아니고 하한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에 하한은 오케이 인정해줄게.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0.1이 돼야 됩니다. 이 치수가 기입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치수가 기입되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이미 중복 치수인데 그럼 이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치수를 뭐예요? 참조 치수로 바꿔야 돼.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제도법에서 의거하여서 잘못된 도면인 거죠. 그러면 누구를 참조로 날릴래? 자, 이거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야. 이거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야.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야. 가공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적으로 중요한 치수야. 그러면 이 길이는 참조적으로 네가 소재 준비할 때 필요한 치수잖아. 이거는. 그리고 소재 준비할 때 이 길이에 딱 맞춰서 준비하는 거니까 저거보다 약간 더 길게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소재 준비할 때 참고적으로 봐. 해가지고 참조 치수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길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요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입이 될 거다.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이제 요 길이 방향 치수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해줘야 될 게 이제 요 세부적으로 여기 이제 필렛 들어간 거랑 이제 여기 그루브 이제 경사 각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다 합치면은 1시간 넘게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시간을 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 기입 일단 여기까지 파트 2까지 하고, 파트 3는 다음 영상 찍을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